네, 창조적 재현을 해주고 있는 박재현 기자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첫 2회입니다. 김만영 기자씨. 자,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. 귀가 잠깐 쏠립니다. 자, 어떤 얘기입니까, 오늘? 예, 오늘은 그 게임업계 M&A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네. 그 최근 게임빌이 그 컴투스를 인수한 건을 비롯해서 그 NHN이 네이버와 NHN 그 엔터테인먼트로 그 엔터테인먼트로 분할한 분할했죠. 이후에 예. 그 중소형 게임사를 인수하고 있는데요. 이 같은 M&A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좀 전해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참 게임주 투자했다가 올해는 참 많이들 손해도 보셔가지고 예, 물리셨을 거예요. 네, 많이들 물리셨을 것 같은데. 자, 작년에는 참 많이 올랐었는데 네. 올해는 참 많이도 빠지고 있습니다. 최근 그 게임사 M&A 현상과도 좀 연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전화기도 유선 전화기에서 그 가족용 그 무선 전화기 그리고 또 일반 휴대전화, 피처폰 그리고 또 그 스마트폰으로 산업적인 변화가 있듯이 게임에도 그 점차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그 1980년도에서 90년도의 아케이드 게임, 즉 오락실용 게임. 그리고 또 가정용 게임기에서 90년대 말에는 PC 게임으로 좀 진화를 좀 했죠. 네. 그리고 특히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 등 전략 게임이나 그 MMORPG 게임은 2000년대를 풍미한 게임이었고요. 그 지금의 NC 소프트를 만든 것도 리니지라는 것은 예,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. 그러다가 그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0년경부터는 모바일 게임으로 그 게임의 축이 좀 이동한 상황입니다. 그 열풍에 맞춰서 게임사의 주가가 작년까지 좀 많이 올랐던 것이고요. 그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제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나 그리고 또 경쟁사들의 난립 등 여러 변수들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M&A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.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업계 M&A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 게임빌이 700억인가 들어가지고 뭐 컴투스를 인수한다 이렇게 공시까지 났는데 좀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그 컴투스의 경우는 항상 M&A 시장에 회자됐던 종목입니다. 그 회사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퍼포먼스가 좋았던 회사였기 때문인데요. 그 현재 실적을 비롯해서 잠재 능력이 충분한 만큼 좋은 매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 당장 작년에는 증권가에서 컴투스를 삼성전자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물론 썰에 불과했고요. 그 정작 컴투스를 인수한 회사는 최근에 게임빌로 낙찰이 됐습니다. 그렇죠. 그 게임빌은 컴투스의 최대 주주 지분 21.37%를 700억 원, 그러니까 주당 가격으로 치면 32,47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한 상황인데요. 컴투스의 경우에 지난해 매출액은 769억 원, 그 영업이익 161억 원, 순이익 2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많이도 벌었군요. 예, 이는 그 전년 대비 매출액은 2배, 그리고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5배가량씩 뛴 수치인데요. 이게 다 그 모바일 게임 중에 타이니팜이나 말랑말랑 목장, 그리고 야구 게임 등이 그 계속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크게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타이니팜, 말랑말랑 목장? 예, 타이니팜이나 말랑말랑 목장 같은 경우 이런 그 이렇게 목장 게임인데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? 그 말이나 뭐 그런 걸 키우는 거, 뭐 그런 거죠. 네. 그런 것 같아요. 딱 느낌이. 네, 알겠습니다. 참 주가가 올해는 많이도 빠지고 있는데, 자, 문제는 최근 주가가 빠지는 거 보면 실적이 이렇게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랄까요? 이런 것들이 강한 것 같은데, 자, 모바일 게임 이게 경쟁도 워낙 심하고 또 수명이 길지 않다 이거잖아요. 그렇죠. 짧게 반짝에다가 확 틀어들고 역시 좀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, 좀? 네, 그 증권가에서는 그 게임빌의 컴투스 인수를 바라볼 때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은 그 컴투스의 브랜드 인지도나 그리고 또 게임 개발 인력 그리고 지적 재산권 이런 거의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그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측은 형 경영진의 교체로 그 핵심 개발 인력들이 좀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. 그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하셨다시피 그 모바일 게임은 수명이 생각보다 짧은 편인데요. 그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보통 3개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
그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그런 아케이드형 게임의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요. 그 이런 단순한 게임은 그만큼 이용자들에게 그 쉽게 질릴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네. 또 게임의 형태가 단순하다 보니까는 이제 경쟁사들이 진입이 좀 쉽고 많은 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예컨대 이제 그런 애니팡 같은 그런 단순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따지면은 이제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예. 네. 또 인기를 진입장벽이 예. 그렇게 높지는 않다. 그렇죠.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컴퓨터 주가는 게임비를 산다고 하는 가격보다 10,000원이 낮은 상황이고요. 이게 사실은 이제 게임 개발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었는데 네. 결국 이게 주기도 짧고 이렇게 되면 자칫 이제 흥행을 실패하면은 비용이 또 많이 그렇죠. 비용만 좀 이제 허비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장에서는 결국 대형 게임사만 살아남는 거 아니냐. 그 그렇죠.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또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네. 그러니까 적당한 퀄리티 게임만 개발하면 히트작을 좀 만들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작년에 카카오톡 게임센터가 이렇게 생긴 다음에는 카카오 플랫폼 내 진입해서 히트작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바일 게임 산업 구조로 이제 네. 재편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경쟁이 좀 늘었다는 그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. 네. 그 플랫폼으로 진입하기 위한 또 추가 비용도 또 발생을 하고요. 그러니까 중소형 업체에서는 많은 게임을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히트작을 만들지 못하면 그만큼 몰락의 길로 걷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와는 반대로 CJ ENM이나 위메이드, 그리고 NH 엔터 등의 경우에는 많은 게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게임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구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, 네. 이 이제 플랫폼을 대부분 다 이제 카카오톡 쓰잖아요. 카카오톡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권에 올라가야, 상위권에 올라가야 이게 이제 매출도 되고 이제 이익이 될 텐데, 네. 딱 보면은 상위권은 다 대형사 작품들이죠, 또. 예, 그렇죠. 다 네. 대부분 대형사 작품인데 실제 게임 개발사가 네. 그러니까 CJ ENM이나 위메이드의 자회사 등으로 된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 CJ나 위메이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그 모바일 게임의 순위를 좀 살펴봤는데요. 네. 그 안드로이드에서 1위부터 10위 중 6개 게임이 CJ ENM과 그 위메이드의 게임이었습니다. 위메이드. 예, 그 한 개는 이제 스펙을 통해 상장을 앞둔 애니팡의 썬데이 토주고요. 그 아이폰용 게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그 대부분이 다 이제 대형 그 게임사들인데 이같이 대형 게임사들의 독주는 점점 더 이렇게 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CJ ENM. 예, 위메이드. 거의 다 그렇죠. 아주 그냥 아이폰도 그렇고요. 예, 대형사들이 사실상 좀 이렇게 독식을 하고 있다. 예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중소형사들은 파고들 틈이 없다. 예.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게임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좀 웬만한 비용이면은 가격만 맞으면 내가 인수를 해버리겠다. 예. 이게 사실은 게임 비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NHN 이쪽도 좀 움직임이 시상치 않다고요. 어떻습니까? 그렇죠. 몇 달 전에 NHN이 이제 네이버와 네. NHN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분할을 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서 NHN 엔터는 게임 부분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. 이 NHN 엔터가 어제 이제 데브 시스터즈라는 비상장사 게임사 지분을 22% 인수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은 155억 원에서 165억 원 사이가 될 듯합니다. 컴투스와 벤처캐피탈들이 보유 중이던 데브 시스터즈 지분을 매입한 건데요. 아하. 그 데브 시스터즈는 그 지난 4월에 출시한 쿠키런이라는 쿠키런. 예, 그런 게임으로 소위 대박을 쳤는데요. 아하. 그러니까 출시 5개월 만에 4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출시 5개월 만에 300억 원의 매출을 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컴투스는 2009년에 그 데브 시스터즈 설립 초기에 10억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. 네. 이 주식 가치가 11배가량 뛴 110억 원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그 NHN 엔터의 그 판 물량은 절반만 판 것입니다. 오. 그 NHN 엔터의 경우 라인이라는 그런 또 플랫폼이 있으니까는 그 라인 전용 게임들을 계속 출시할 계획이고
그 신생 게임사에 2천억 원을 또 투자할 방침입니다. 그 잠재적 게임 개발사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데브 시스터즈 지분 인수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대단한 이제 네이버 NHN 세상이 온다 뭐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. 자, 또 다른 게임업계 인사합병 얘기 좀 한번 좀 전해주시죠. 예, 이건 지금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네, 알려지지 않은 거. 네. 지금 그 상호와 종목명을 네오 아레나로 바꾼 티모 ENM이라는 그 종목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 만한 게 티모 ENM. 예, 티모 ENM의 경우에 광통신 사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하는 업체였습니다. 네. 그 지난달 초에 넥슨 출신 인사가 전격 인수를 했는데요. 그 박진환 전 그 네오이즈 대표였습니다. 그 박 대표의 경우에 넥슨의 초기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 같은 넥슨 출신이자 네오이즈의 창업주인 나성균 회장과 함께 그 네오이즈에 있다가 다시 좀 넥슨으로 옮겼는데요. 그 마지막으로 넥슨에 있다가 이제 이거를 인수를 한 셈이죠. 네. 그 박 대표는 티모 ENM, 즉 그 네오 아레나 이외에 그 비상장 이제 게임 서비스 회사 두세 곳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이름은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네오 아레나를 통해서 그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참 그 회사 체질이 게임사로 이제 바뀌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돈이 있죠. 많으신가 봐요. 네, 그렇죠. 부럽습니다.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찌나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네요. 그냥 게임사를 몇 개를 인수하는군요, 그냥. 그렇죠. 아, 그 대단합니다. 이제 새로운 상장 이제 게임사가 이제 또 하나 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그 넥슨 출신이라 그 업계에서도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티모 ENM이라는 종목만 보더라면 그 소위 좀 손탄 주식이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악명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네. 예.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. 참여연대 등이 이제 이석채 KT 회장을 이제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얘기. 네, KT 본사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.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. 자, 뭐 다양한 얘기, 복잡한 얘기들 저 관련해서도 많은데 뭐 김광장 기자실에서는 그 관련 짚긴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다 알겠죠. 네. 의혹이고 진실이고 다 알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실 게임 업계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해야 된다. 네. 국내 시장은 좁다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. 그렇죠. 결국 그런 점에서는 어떻습니까? 좀 조금 미흡하다. 이런 또 지적도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? 글로벌화 상황은. 네, 그렇습니다. 그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승하는 만큼 네. 그 시장의 성장도 좀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이렇게 그 움직임이 있는데요. 네. 그 시장의 확대를 통한 수혜는 역시나 게임 개발 능력을 가진 곳, 즉 돈과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만이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증권가에서는 한층 꺾인 국내 게임 상장사들의 주가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라서 다시 오를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경우에 작년부터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그 게임 개발에서 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. 그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그런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죠. 그래서 그 게임 퀄리티나 마케팅이 적절하게 보완이 된다면은 충분히 글로벌 히트작의 탄생도 가능하다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지금까지 게임 산업의 그 위기와 또는 저 어떤 장벽, 기회 뭐 이런 걸 다 같이 말씀해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실적이 약간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네, 뭐 그렇죠. 내년 실적을 보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리포트를 내는 것도 봤는데 어떻습니까? 실적 짤막하게 한번 보여주시죠. 예, 그 상장 게임사들의 실적 우려는 증권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 네. 그 앞서 언급된 모바일 게임 수명과 무관치 않는데요. 유메이드의 경우에 그 다음 달 13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네. 그 히트작인 윈드러너 이게 매출 감소가 그 3분기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컴투스 또한 기존 게임 매출 그 좀 감소했고 신규 게임이 부재한 거 이것도 좀 실적 감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실적 감소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그 두 회사 모두 뚜렷하게 흥행한 신작이 없었고 기존 게임의 매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런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반면에 게임빌은 기존 게임의 견주한 매출과 2분기 출시한 신규 게임이 어느 정도 흥행해서 그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. 뭐 로얄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네. 알겠습니다.
자,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버블이 빠지고 있는 게임주, 네, 게임 업계, M&A에 대해서 우리 박지현 기자가 잘 제안을 해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M&A 같은 거 좀 진척 사항이 있으면 네. 좀 한번 좀 생생하게 한번 좀 전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주 그 알찬 게임 업계 M&A 얘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